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장 임성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느낌, 감정 중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당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부제목은 깨어지는 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 즉, 문제가 생겨도 당신이 깨어지는 게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당신과 당신의 생각을 동일시하지 말자. 이게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걱정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래에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혹은 미래에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이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이게 이제 뒷골이 땡기면, 뭔가 찝찝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느끼는 느낌이 불안이에요. 근데 이제 불안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제 확률의 문제에 대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지나치면 병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잘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자, 불안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쭉 이제 시간 축에서 이제 나아가고 있죠. 나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보면 우리의 이제 라이프 찬스라고 하는 게 뭐 어려서는 뭐 먹고 자고 하다가 이제 나이 들고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생애의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내일을 생각해 봤는데 내일이 쫙 대세 상승 국면이다. 좋다. 그럼 이건 아주 나이스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오르락 내리락은 있지만 대체로 기존의 그것을 유지할 정도면 된다. 그러면 뭐 이거는 acceptable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갈 것 같다. 내려갈 것이 확실시 된다. 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거 내려가는 거 안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정도가 있어서 사람은 이제 누구나 최저선이 있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요거는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리미트, 최저선을 뚫고 내려갈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좀 심각해지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패닉 혹은 공황, 뭐 혼비백산, 혼비백산은 좀 다르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패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그래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내려가는 듯한 내려갈 것 같은 느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불안도 기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 정서로 남아 있는 것은 나름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나친 불안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뭘 하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게 불안하다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될까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불안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든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죠. 대비할 수 있죠. 미래를. 그러니까 올 겨울에 특별히 추울 거다라고 하면 산에 있다면 장작을 더 두툼하게 준비를 할 거고 또 우리가 도시에 산다고 하면 뭐 더 방한 제품이나 옷을 더 따뜻한 옷을 준비를 하겠죠.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거죠. 다만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불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방법을 이제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준비시키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조정을 합니까? 우리는 아까 지키고 싶은 게 있고 획득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죠. 미래에. 그러면 이것을 이건 안 되겠다. 목표를 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수준을 조정하든지 조금 낮추는 거겠죠. 아니면 목표 자체를 바꾸어서 다른 목표를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율은 잡을 수가 없겠다, 어렵겠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 자체를 바꾸면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안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목표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얻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의 어떤 최저선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 목표 조정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격차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원래 심리적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뭡니까? 우리의 생존에 기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심리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편도체 수준에서 불안을 감지하고 불안하다고 느끼고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것이 이제 편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은 대단히 우리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보고 쥐가 불안을 안 느낀다고 하면 쥐는 뭐 없어졌겠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불안 때문에 원래는 살아나야 되는데 불안 때문에 못 살겠다, 불안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불안의 역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뭡니까? 불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지나친 불안이 문제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의 역기능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불안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평정심이 교란되겠죠. 안절부절하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죠. 잠도 못 잘 거고, 그리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눈도 빨개지고, 어쨌든 평정심이 이제 교란이 됩니다. 평정심이 교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막 흐려지면 물에 비친 그림자가 출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캐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는 이제 끊임없이 정보 자극이 들어오는데 어떤 것은 의미 있는 신호고 어떤 것은 무의미한 잡음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신호가 잡음처럼 보이고 잡음이 신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람이 불안해지면. 이 평정심의 교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평정심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집중력이 가능한 것인데 당연히 집중력이 파괴되는 겁니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신호라고 생각되는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잡음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는 무시하고 잡음을 정복해서 완전히 이상한 생각,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집중력이 깨지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 실패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 그럼 실패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뭐라 하더라도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결국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거든요. 피그말리온 효과하고는 정반대죠. 스스로 안 될 거라고 이제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안 되면 거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불안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불안해지냐? 왜 지나치게 불안해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지나치게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이게 뭐 빌딩 건물주일 수도 있고 뭐 그죠? 뭔가 저마다의 그 인생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인생 그림을 너무 집착하며
너무 집착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전혀 바꿀 수 없거나 이대로 돼야 된다거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게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뭐 캐러반 뭐죠 캠핑 버스가 될 수도 있고 농장이 될 수도 있고 도시의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유연하게 자기의 인생 그림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연성이 이제 없다고 집착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경직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돼야 돼 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그림을. 그러면 이제 인생이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그림을 원하더라도 이걸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몇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경험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험을 해 나감으로써 지나친 불안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그러니까 경험의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는 점진적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많죠.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 그래서 나는 뭐 기차 아니면 자동차만 탄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살짝 그런 게 있어서 웬만하면 그 기차나 자동차로 움직이는데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즉 통계적 사실을. 그러니까 사고율, 사망률 이런 것들 운송 수단별로 예를 들면 비행기보다 자동차가 사고율도 많고 사망률도 높다 하는 것은 팩트죠. 그건 이미 통계적 사실입니다. 근데 불안한 사람 눈에는 그 사실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실에 그 과학적 그 데이터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자꾸 보는 겁니다. 비행기라고 하는 것과 자동차의 사고율과 사망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비교할 수 없이 비행기가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자꾸 이제 학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그래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알죠. 이제 점진적으로 자기를 노출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까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괌까지 가보고 하와이까지 가보고 뭐 예를 들면 미국까지 가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노출되면서 그봐 이게 사실 맞네 안 죽네 하는 이제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막연한 불안을 이제 몰아내는데 한 번에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실을 학습하면서 자기가 점진적으로 불안 상황에 노출시켜서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들이 쌓이면 점점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심리학에서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니까 오늘은 경험을 빼놓을 수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인지적인 측면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불안을 감수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기 완전히 이제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인식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리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실제 상황은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 그건 확실하죠. 저도 뭐 공황증도 겪어봤고 뇌경색도 겪어봤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이나 걱정은 오히려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어떻게 하지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 불안이 생기는 거지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집중됩니다. 죽느냐 사냐는 상황이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생각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평소의 일상을 유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인생이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적인 사실인데 행복지수는 결국 그 원상복구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행복지수는 평상시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옥 오류인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만약에 파산하면, 이혼하면, 암에 걸리면, 뭐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걸 거야. 난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건 지옥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척추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또 로또를 맞은 사람이나 이제 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불행이죠. 거꾸로인가요?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거나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행복과 불행의 사건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똑같더라. 평소에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에 수렴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천국 오류, 지옥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될 거야, 지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오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가 깨진 깨졌어요. 내 인생에서. 근데 내가 깨진 게 아니고 내 삶이 깨진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하는 것을 또 인식하는 것. 요 1, 2, 3가 불안을 넘어서는 인식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나의 생각과 동일시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의 생각,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은 스텝이죠. 내가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더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참고할 것들을 올리는 보고서를 올려주는 스텝 기능이죠. 근데 내가 주체성을 잃고 그 생각에 너무 의존하거나 생각에 너무 함몰되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동일시가 문제가 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깨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해버리면 내가 생각한 그림이 깨지면 내가 깨지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불안은 생각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고 동일시가 문제다.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 그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욕망일 수도 있죠. 뭐 욕망이 있죠. 사람들은 다. 그것과 연결되는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황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행복지수는 수렴한다는 것, 지옥과 천국은 내 머릿속에 생각일 뿐이라는 것, 세 번째, 내 생각은 깨어질 수도 내 삶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과 나의 동일시를 깨고 지나친 불안, 생산성이 없는 지나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